네, 혜라님, 음, 윤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했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음, 거에 대해서, 이제 음, 한동훈 위원장이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국민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도 공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선 소통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일단 말씀하셨고, 이후 재발 방지책도 말씀을 하셨다.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고 제가 세세한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헤라님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좋았을까요? 그 발언은 윤 대통령의 아랫사람, 상관을 충성스럽게 모시는 아랫사람으로는 적절했지.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부족했지. 국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볼 때 윤 대통령과 똑같이 보거든, 그냥 정치.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본인을 20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었던 검사 시절에 계속 아래에서 자기를 사랑해준 위의 상관, 자기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해.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현실이 펼쳐지는 거지. 계속 그렇게 아랫사람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을 감싸고, 그리고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얘기한 거 국민 마음을 이해해 준 게 아니지.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를까? 아시겠죠? 짐작할 거야. 일반인들도 댓글 보면 다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대통령한테 거슬릴 얘기니까 안 한 거야. 국민 입장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 올라오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여론인 걸로 안다.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쉬웠다. 이렇게 발언해줘야 돼. 나는 국민 편입니다. 해줘야 되는 거야. 국민은 윤 대통령 봐. 네 부인도 버려 하는 게 국민이야. 왜냐? 국민은 이게 이미 마음이야. 집단 무의식 하늘이라고. 하늘은 뭐야? 신화에 나오는 신이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래서 신은 어때? 질투한다고 하잖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뭐 하늘에 있는 이런 뭐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있는 게 신이 아니라 마음이, 큰 마음이 신성이지. 하늘이 뜻이 돼버린 거야. 국민의 집단 무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 앞에서는 그 힘을 얻으려고 그래. 하늘의 힘을 얻는 자는 땅의 걸 다 버려야 돼. 즉 자기의 뭐 사사로운 부인에 대한 정을 갖고 권력자를 아이고 정말 아예 나오질 말아야 돼. 가족도 다 아주 공정하게 해야 돼.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총리처럼. 아주 정도로 딱딱 걸어야 돼. 한동훈 장관도 자기가 윤 대통령한테 사랑받는 아랫사람 버려야 돼. 사사로운 정이잖아. 그리고 본인은 내 생각에는 그것도 인식도 못할 것 같아. 내 마음이 아랫사람으로 가 있는지. 누구든지 그 기사를 읽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대등하다고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애썼어. 아래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함을 안 잃고 이렇게 각을 안 세우려고 자꾸 그래. 대등한 건 뭐냐면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대등한 거야.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금 얘기했나? 여론을 몰라서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그래? 국민의 판단이 이러니까. 나는 그 국민 편이다를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해주고 여전히 아랫사람으로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잖아. 그 태도가 그렇잖아. 저도 국민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그 발언을 봤을 때 이제 음. 이미 좀 선후배 관계였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약간 여전히 좀 두 분이 너무 좀 친하고 막 그런 느낌이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아니지.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상하관계로 느껴지지. 눈치 보는 게 느껴지지. 그럴 때 국민은 선택해주지 않아. 자기의 위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야. 이미 어른이고 나이 순으로 대통령하고 나이 순으로 뭐 하나? 그치? 자기의 의견을 딱 얘기해야 돼.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일개 여자가 대통령을 평가하는 세상이 어떤 아니 일개 여자 아니라 누구래도 다 대통령도 똑같은 인간이야. 내가 그분한테 결례를 저지르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비평가들이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예의를 벗어나서 뭐 내가 그분 없는 얘기를 하거나 인신공격하지 않는 한 내 입장에서 마음 입장에서 논평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의식이 뭐냐면 위에다 두고 권력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해야 돼. 다 맞습니다. 옛날에 왕권인가? 아직도 왕조 시대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또 함부로 덤비면 안 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 그치?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거야. 자기 의견이 다를 때는 딱 얘기해줘야 돼. 지난번에 사퇴하라고 했을 때, 사퇴 못한다 이럴 때는
화나서 한번 각을 세워본 것 같아. 아들이 아버지한테 덤비듯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말고 내가 아랫사람이지만 덤비면 안 되는데 덤빈다. 이건 반항이지, 그치?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아랫사람에서 독립해야 된다고. 윤 대통령이 아랫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고. 20년간 아랫사람이었던 무의식에 각인된 그 마음을 떨치고 이제는 평등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같은 정치인으로 딱 서야 돼.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인기가 나날이 높고 그래. 그럼 그 밑에 있어도 괜찮아. 근데 지금 너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 3년 남았거든. 앞으로 내가 보기에 이번에 명품백 대담하는 거 보니까 인기가 올라가긴 힘들어. 저렇게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부인을 감싸고 돌고 그런 사람을 받아주기 힘들어. 못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점점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나 계속 그 상태일 거야. 극우층이 이제 안 뺏기려고. 그러거나 떨어졌다 올라갔다 항상 고르면서 그렇게 되거나 더 안 좋으면 안 좋아지지 올라가기 힘들거든. 근데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대통령 아래에 있으면 본인의 지지율도 연동이 돼. 다음번에 대선에서 져. 야권에서 이긴다고. 각을 세우고 평등하게 나와서 다른 결을 보여야 정치인으로서 똑같이 대등하게 윤 대통령하고 딱 서야 대통령을 뛰어넘고 대선에서 유리한 거야. 그리고 그 국힘도 앞으로 그렇게 약간의 각을 세워주고 대등한 위치로 갈 때 오히려 유리해. 그래서 여당을 딱 장악해서 자기의 당 끌고 가면서 그 아랫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보이면서 윤 대통령과 다르게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하고 국민 편에 서주고 이럴 때 국힘도 잘 되고 승리를 해야 뭐 윤 대통령도 더 힘이 나는 거 아니야.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 아빠를 뛰어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 엄마 아빠를 뛰어넘어서 출세하고 그래. 엄마 아빠도 노후에 편해. 윤 대통령도 그걸 하셔야 돼. 자꾸 자기 밑으로 늘려고 하면 안 돼. 자기를 뛰어넘는 지지를 받는 저렇게 유능한 정치인은 자기가 오히려 굽혀주거나 촐철살인의 발언으로 자기와 각을 세울 때 그걸 허용하고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 구도. 그리고 자기를 딱 공격하고 그럴 때 네가 나한테 감히 뭐 이래. 감히가 어디 있어. 국민적인 지지율을 받는 정치인을 키워줄 때 오히려 정부 여당도 이번에 이겨야 되잖아. 총선에서 국힘이. 그러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지배하는 애고가 워낙 세. 지배하려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난번에 만났을 때 허용을 안 해준 것 같아. 요번 발언 보니까. 나를 밟고 가라 이랬어야 돼. 내가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당신이라도 커서 나를 도와다오.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집착하는 것 같아. 윤 대통령. 되게 사랑하는 만큼 딱 자기 말을 듣고 지배하고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김건희 여사랑도 그런 관계인 것 같아. 거기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배하고 윤 대통령은 지배당하는 그런 가족 많잖아. 부인이 그렇죠. 여보 이렇게 그러면 겉으로는 남편이 이제 위인 것 같지만 부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 뭐 그거야 애교지. 근데 정치를 할 때 상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지배력이 보이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독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안 놔줘도 본인이 결기 있게 독립하면 어떡할 거야. 독립해야 국민들이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 성장시켜줘요. 누구를 눈치를 보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1인자를 만들다? No.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가 강자인 걸 보여줘야 에고의 세상에서는 딱 지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과거에 법무부 장관일 때는 말실수도 없고 딱딱 자기 길을 잘 가더니 이제 정치인이 되니까 벌써 이기려는 그 마음이 올라와서 실수하죠. 스타벅스 발언도 그렇고. 너무 약자가 올라온 거야. 이기려고 딱 할 때 이기려는 마음을 쓰는 건 약자거든. 질까봐 두려우니까 이기려는 마음이 올라오지. 질까봐 두려운 약자 마음 없으면 올라오나, 그치? 그러니까 질까봐 두려운 약자가 이기려는 마음을 딱 쓰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하니까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기려는 마음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따지듯이 물었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 스타벅스 발언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따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여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또 좀 됐었죠. 항상 국민적 지지 얻으려면 태도를 견지하면 돼. 실수했더라도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한데 진 마음 올라오니까 이해 못했어? 내 열등감이 아니야. 내가 열등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이해를 못한 열등이네?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셨나요? 이러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거지. 열등이 만들면서 말투 자체도
공격적인 따지듯한 말투가 나와. 왜 그러냐면 너무 약자 열등이 올라온 거야. 이게 정치권에서 참 행보하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그 조절이 한동훈 장관처럼 자기 조절이 그래도 되는 사람도 여기 오니까 약자 올라와서, 그리고 또 약자 올라오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딱 세워주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딱 얘기를 해줘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 편에 딱 서줘야 되는데,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그리고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듯한 그 말을 했잖아. 그게 약자 마음이 떠 있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알아차려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차려. 내가 지금 약자로 윤 대통령 밑에 있구나.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모를 거야. 나는 겸손하게 한다고 할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느껴져요. 윤 대통령과 나를 딱 볼 때 누가 위에야 하고 자기가 느낌을 보면 윤 대통령 위에 있을걸? 자기가. 이러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먼저 인식하면 돼요. 자꾸 인식해주면 딱 대등해져. 대등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정치인으로. 그래야 이게 에너지장이 커지지. 아래에 있는 마음이면 윤 대통령의 에너지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여기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거지. 여기 벗어나서 평등해질 때 나는 무한하게 커지는 거예요. 벗어나서 크기를 바랍니다. 큰 정치인으로.